자, 여러분, 네. 오늘 백제와 관련된 강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딱 10분, 네,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선생님이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집에서 한 6시간 정도 수면을 좀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얼굴이 많이 마탱이가 갔어.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네, 시작. 네. 자, 여러분,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잠깐만, 오늘, 내 친구 시박연을 아직 못했네요. 내 친구 시박연. 자, 여러분 지금 시박연 이름 공모, 이 외시콩인데 이 친구. 네. 이 시박연 이름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친구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네 칠판에다가 네 적어주고 가시면 됩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제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백제 파트에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둘 거는 수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고 백제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 백제는 어떤 식으로 제도를 변화해 갔느냐, 그네 번째 백제의 영토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느냐,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번 수도. 자, 두 번째 뭐였지? 자, 두 번째 수도, 첫 번째가 수도고요. 자, 두 번째는 영토. 그다음에 세 번째 제도. 네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아무튼 네, 3 플러스 1.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 제일 기억하죠? 그걸로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잠을 못 자서 기억이 안 나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네, 저기 충청도 가면요, 부여 있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 우리 최근에 그 여러 나라에 성장하면서 부여 배우지 않았어요? 그 부여랑 이 부여랑 같은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따지듯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는 없군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네, 요 이문을 이번 시간 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여랑 여기에 있는 부여, 이런 부여하면 주체대사가 뭐가 있죠? 네, 영고,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 의문을 한번 풀어보는 게 바로 수도를 확인하는 네, 질문 과정일 겁니다. 자, 여러분 백제 공공약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고구려의 이제 고주몽이 이제 뒤늦게 자기 친아들이 돌아오자 양아들을 이제 배척하고 친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친아들 이름이 유리라는 친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양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라는 친구들이 각각 이제 고구려를 떠나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비류라는 친구는 미추홀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온조라는 친구는 위례성, 한성 위례성, 하남 위례성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지금의 서울, 여러분 우리 갔었던 그 롯데월드 그쪽입니다. 롯데월드 거기가 옛날 위례성 터예요. 네.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비류는 인천 미추홀 지역의 나라를 잡고 지금도 여러분 인천에 미추홀구라는 데가 있고요. 여러분 인천에 SK 와이번스 팬 있나요? 거기 문학 경기장 있죠. 거기가 과거 미추홀이 있었던 그 도심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례성 지역에는 온조가 내려가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자, 여러분 땅값 어디가 비싸요? 서울이 비싸니 강남이 비싸요? 아니면 인천이 비싸요? 네, 강남이 비싸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네, 온조가 사는 이쪽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온조가 비류가 이제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이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게 되고요. 이 온조가 세웠던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십제였다가 백제로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방과후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백제 건국 이야기는 했고요. 네, 여러분 이제 백제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백제 주민들의 원래 구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여 또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온 애죠.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온 애고 이 비류와 온조는 이 고구려에서 도망온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백제 계통은 주로 부여랑 고구려의 이주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되게 이해가 편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바로 이 한강, 여기 지금 한강 표시가 있죠. 우리 송파구 앞에 우리 바로 한강이 있죠. 우리 롯데월드 앞에. 그 한강에 살던 토착민들이 섞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과 토착민이 같이 섞이면서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백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바로 한강 유역에 세웠던 도읍이 여러분 이름이 보통 두 가지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몽촌토성, 몽촌토성. 하나가 풍납도성. 이건 현재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올림픽 공원 가본 적 있나요? 그 올림픽 공원이 풍납도성입니다. 네. 거기 안에 올림픽 공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높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풍납도성이고 몽촌토성은 선생님이 작년에 역사 동아리 친구들 데리고 그 한성 백두산으로 갔었죠. 거기입니다. 네.
그 지역이 바로 백제의 수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거기 가서 막 썰매 타고 아주 그냥 뭐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한때 왕이 사셨던 수도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곳이에요. 네, 아마 난리 친 친구들은 나중에 아주 큰 네, 저주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고구려가 백제의 후손이라는 거는 바로 이 무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식 무덤 방식이 백제에도 영향을 줬다. 여러분 요거를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돌무지 무덤. 네. 돌이 무지무지 많이 쌓였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 이 형태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네. 백제는 고구려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모양이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고구려 피라미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아저씨가 한분 계시죠? 네, 이 사람이 들어가도 아주 큰 규모로 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초기 수도, 몽춘토성, 풍납토성 다 그때 말씀드렸고, 또 보시는 것처럼 올림픽공원 이 지역에 네, 확인할 수 있죠. 네, 한국체육대학교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곳이 바로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곳 여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구려는요, 이제 초기에 다양한 이제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온조의 후손 중에 가장 좀 이제 괜찮았던 왕들 여러분 몇 명을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좀 암기 사항이니까 고이왕 한번 해봅시다. 자, 고이왕 따라해봅시다. 고이왕, 고이왕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고요. 그 뒤에 침류왕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자, 이제 고위왕이라는 사람은 관등제라는 걸 만든 겁니다. 여러분, 관등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공무원은 뭐가 있나요? 급수가 있죠. 1급, 2급, 3급, 4급, 5급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등도 관리에 등급이 있는 제도로 말하는 거고요. 이 등급을 만들고요. 그 등급 위에 육자평이라는 재상, 네, 왕 밑에 재상 등급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백제의 마지막 이제 나라를 이끌어갔던 개벽 장군도 거의 이 좌평 중에 하나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들이 입는 옷을 지정해 줘야겠죠? 관복. 여러분이 교복 입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백제가 한강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만의 목지국인이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만의 다른 지역, 다른 소국들을 정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이왕 덕분에 백제가 나라의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침류왕은요. 무슨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 침묵. 네.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침묵을 지키는 종교가 뭘까요? 네,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떻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시끄러운 거예요 아주. 네, 이슬람교 가면 뭐예요? 맨날 절하고 아주 그냥 아주 시끄럽습니다.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되게 차분하게 하죠. 그래서 이 침략은 침묵을 지키면서 불교를 수용했다. 생각하시면 이 불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PPT에 있는 것처럼 정사암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사라는 거는요, 여러분, 정사를 돌본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은 정치를 말하는 거고요. 사는 사무, 일이라는 겁니다. 일사자예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는 바위다. 이 정사함에서 하는 회의를 정사함 회의라고 하고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만장일치를 통해서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좌평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결정을 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하는 것처럼 체육대회를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걸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분명 반대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정사회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좀 넘어가 보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네. 급하네. 네, 여러분 이 고이양 다음으로 이제 백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혔던 왕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 그럼 백제 앞에 초고 왕이라는 왕도 있어요. 근데 이 초고 왕에 가깝게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근초고 왕 이렇게 붙인 겁니다. 네, 이 근초고 왕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고요. 이 근초고 왕식의 백제가 영토를 엄청나게 넓힙니다. 그래서 고구려 지역도 쳐들어가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중국 쪽으로 진출하고 일본 쪽으로도 진출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마한을 점령을 하고요. 그래서 남해안까지 진출하죠. 네, 그 다음에 이 가야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고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고국 원왕을 전사시킵니다. 이 고국 원왕은 광개토 대왕의 한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이 황해도, 경기도를 넘어서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하고 그다음에 일본 지역하고도 활발히 교류하는 모습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당시 교류를 네, 증명하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네, 여러분 지금 화면이 없네. 네, 바로 칠지도라는 유물입니다. 칠지도, 칠지도. 그럼 칠지. 누구를 칠지 말지 이런 거 아니고요. 칠지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7개가 있는 겁니다.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가
가지가 되네. 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7개가 있다 그래서 7개 가지가 있는 칠지도 요거를 백제가 일본한테 전해줬다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제 수도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여기 본 수업 때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6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동철님. 네, 안녕. 네.